2023년 11월 17일 오픈 AI 이사회가 샘 올트먼 CEO를 전격 해임했다. 이유가 불명확했다.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직원 770명 중 700명 이상이 올트먼 복귀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즉각 영입하겠다고 발표했다. 5일 후 올트먼이 복귀했다. 5일간의 드라마가 AI 거버넌스가 얼마나 취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 5일이 기업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영권 드라마 중 하나였다. 이사회가 CEO를 해임했다가 직원, 투자자, 파트너의 압력으로 되돌렸다. 그 사건이 오픈 AI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연구로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 가치의 스타트업이 됐다. 사명과 사업 사이의 긴장이 폭발했다. 사명과 사업의 긴장이 폭발한 것이 비영리 AI 연구기관이 영리 기업이 될 때의 불가피한 충돌이었다. 오픈 AI 2015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록만 등이 비영리로 창업했다.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AGI,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사명이었다.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했다. 2023년 기준 기업 가치 860억 달러. 챗GPT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AI 서비스가 됐다. 인류를 위한 비영리에서 기업 가치 860억 달러로의 전환이 10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오픈 AI를 이해하는 핵심이 하나였다. 가장 위험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하는 역설이었다. AG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AGI를 가장 빠르게 만들고 있었다. 위험을 알면서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하면 더 위험한 누군가가 한다는 논리였다. 그 논리가 오픈 AI의 존재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하게 비판받는 이유가 됐다. 위험을 알면서 개발하는 역설이 오픈 AI의 존재 이유이면서 가장 강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 시리즈에서 오픈 AI가 갖는 위치가 있었다.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만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배포하는 기업이라면 오픈 AI는 AI를 대중화한 기업이었다. 챗GPT가 AI를 처음으로 수억 명이 직접 쓰는 도구로 만들었다. 그 대중화가 AI 시대를 열었다. 오픈 AI가 없었다면 AI 시대가 몇 년 늦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오픈 AI와 한국의 관계가 생겼다. 챗GPT가 한국 기업과 교육 현장에 빠르게 침투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가 오픈 AI와 협력을 발표했다. 한국 교육부가 챗GPT를 활용한 AI 교육 정책을 논의했다. 코레일을 포함한 한국 공공기관들이 GPT 기반 업무 자동화를 시험했다. 오픈 AI가 한국 AI 전환의 가장 직접적 외부 동력이 됐다. 코레일 포함 한국 공공기관의 GPT 활용이 오픈 AI가 한국 공공 AI 전환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였다. 오픈 AI가 이 시리즈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있었다. 비영리로 시작한 AI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된 과정에서 원래 사명이 유지되는가? AGI 안전이 목적인 기업이 이익을 내는 GPT API를 팔고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지가 오픈 AI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AGI 안전을 위한 비영리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명과 현실의 타협인지 배신인지가 핵심이었다. 오픈 AI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됐다. AGI가 실제로 도래할 때 오픈 AI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오픈 AI가 스스로 말하는 가장 큰 위험이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 위험을 만들면서 동시에 막으려는 것이 오픈 AI의 존재 이유였다. 그 역할이 가능한지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였다. AGI 통제 가능성이 오픈 AI 자신이 제기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이 역설이었다. 샘 올트먼이 복귀 이후 더 강한 권한을 가졌다. 영리 전환을 추진했다. 비영리 지배 구조를 바꾸려 했다. 오픈 AI의 가치 평가가 1,570억 달러로 높아졌다. 올트먼이 AGI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안전 연구팀을 강화했다.
그러나 안전연구 핵심 인력 일리아 수축 해버가 퇴사했다. 안전연구 핵심 인력 이탈이 속도 우선 문화로의 전환 신호라는 우려가 근거 있었다. 2015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록만, 수치 아가르왈 등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다. 1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비영리였다. AGI 개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AGI를 개발하는 역설이었다. 안전한 AGI를 만들려면 가장 앞서야 한다는 논리였다. 비영리 창업이 가장 위험한 기술을 가장 책임감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 창업 논리의 핵심이었다.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났다. 공개적으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들었다. 테슬라 AI 연구와 충돌했다. 나중에 머스크는 오픈 AI가 처음 목표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도로 그록을 창업해서 오픈 AI와 경쟁했다. 공동 창업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의 이탈이었다. 머스크 이탈이 공동 창업자들의 AI 미래에 대한 비전 차이가 컸다는 것을 드러냈다. 2019년 오픈 AI가 영리 자회사 오픈 AI LP를 설립했다. 수익 상한제를 도입했다. 투자자 수익이 원금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초과분이 비영리 법인으로 귀속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첫 투자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애저를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수익 상한제가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절충이었지만 나중에 유명무실해졌다. 2020년 GPT-3가 공개됐다. 1750억 개 파라미터. 이전 AI와 차원이 달랐다. 코드, 글쓰기, 번역, 요약. 텍스트 생성의 수준이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GPT-3 API에 수십만 개발자가 몰렸다.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새 시대가 열렸다. GPT-3 AI가 다른 차원에 들어섰다는 것을 처음 대중적으로 보여준 모델이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됐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달 만에 1억 사용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서비스였다. 검색, 글쓰기, 코딩, 분석. 직장인, 학생, 개발자 모두가 썼다. AI가 처음으로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도구가 됐다. 챗GPT 5일 100만 사용자가 AI 역사에서 가장 빠른 소비자 확산이었다. 2023년 3월 GPT-4가 출시됐다. 멀티모달 텍스트와 이미지.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0%, SAT 상위 7%, 의사 면허 시험 통과. AI가 전문직 영역에서 인간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GPT-4가 AGI에 가깝다는 논쟁이 시작됐다. GPT-4 전문직 시험 통과가 AI가 전문가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2023년 11월 이사회 해임과 복귀 드라마가 벌어졌다. 이사회 핵심 인물 일리아 수축 해버가 해임에 서명했다가 직원들의 압력에 복귀 요구로 돌아섰다. 이사회가 붕괴됐다. 새 이사회가 구성됐다. 올트먼이 더 강한 권한으로 복귀했다. 비영리 거버넌스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사회 붕괴와 비영리 거버넌스 무력화가 사명보다 사업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줬다. 2024년 오픈 AI가 영리 전환을 공식화했다. 비영리 지배 구조에서 영리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일부 안전연구팀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퇴사했다. 안전보다 출시 속도를 우선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픈 AI가 창업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논쟁이 격화됐다. 영리 전환이 창업 당시의 비영리 약속을 파기하는 것인지 필수적 진화인지가 논쟁이었다. 소라 영상 생성 AI, 보이스 AI, GPT-4. 오픈 AI가 새 제품을 계속 출시했다. 챗GPT 유료 구독자가 수천만 명이 됐다.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출시됐다. 오픈 AI가 순수 연구기관에서 제품과 수익을 가진 기업으로 전환했다. 챗GPT 유료 구독 성장이 연구기관에서 제품 기업으로의 전환 완성을 의미했다. 오픈 AI 성장의 핵심이 하나였다. 챗GPT가 만든 소비자 AI 시장 선점이었다. AI가 특정 기술 집단의 도구에서 일반인의 도구로 전환되는 첫 번째 관문이 챗GPT였다.
그 선점이 수억 명의 사용자 기반 API 개발자 생태계,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선점 효과가 구글, 메타, 아마존의 따라잡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챗GPT 선점이 AWS처럼 AI 개발 인프라의 표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GPT API 생태계가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해자였다. 수십만 개발자들이 GPT API 위에 서비스를 만들었다. 챗봇, 코드 자동 완성, 문서 분석, 번역. GPT 위에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GPT 이탈을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존, AWS처럼 오픈AI가 AI 개발의 인프라가 됐다. GPT API 생태계가 오픈AI를 AI 인프라로 만든 것이 한번 진입하면 나가기 어렵게 하는 구조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이 오픈AI를 기업 시장으로 연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오피스 365, 깃허브의 GPT가 통합됐다. 깃허브 코파일럿이 수백만 개발자의 도구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고객 네트워크가 오픈AI의 배포 채널이 됐다. 오픈AI가 연구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 채널이 된 것이 오픈AI가 연구에 집중하면서 배포 규모를 키우는 구조였다. 챗GPT 유료 구독 모델이 성장했다. 챗GPT 플러스 월 $20.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 팀 플랜. 무료 사용자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오픈AI 수익의 핵심이었다. 구독 모델이 안정적 반복 수익을 만들었다. 2024년 연간 수익이 수십억 달러로 성장했다. GPT 플러스 월 $20가 AI 구독 경제의 가격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시장 표준화 효과였다. 소라 영상 생성이 차세대 AI 콘텐츠 시장을 열었다. 텍스트에서 영상을 만드는 AI였다. 영화, 광고, 게임 산업에 충격을 줬다.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콘텐츠 생산 방식을 바꿀 기술이었다. 오픈AI가 텍스트 AI를 넘어 멀티모달 AI로 확장하는 방향이었다. 소라 영상 생성이 AI가 텍스트를 넘어 창의적 콘텐츠 전체로 확장하는 방향임을 보여줬다. AGI 안전 연구가 오픈AI의 핵심 활동이었다. 슈퍼 얼라인먼트 팀이 AGI의 안전한 통제 방법을 연구했다. RLHF,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 AI 훈련의 표준 방법이 됐다. 오픈AI의 안전 연구가 AI 산업 전체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핵심 인력 이탈이 안전 연구의 약화 신호로 읽혔다. RLHF 방법론이 AI 산업 표준이 됐다는 것이 오픈AI의 연구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오픈AI의 기업 파트너십이 확장됐다. 삼성, SK텔레콤, LG. 한국 기업들이 오픈AI와 협력 계약을 맺었다. 소프트뱅크, 아부다비 투자.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AI 생태계에 편입됐다.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는 것이 기업 전략의 핵심 질문이 됐다. 삼성, SK텔레콤, LG의 오픈AI 협력이 한국 대기업들의 AI 파트너 선택이 오픈AI로 수렴했다는 것이었다. 오픈AI의 연구 역량이 AI 업계 최전선이었다. GPT-4 5원 모델. 추론 능력에 특화된 모델이 등장했다. 수학, 과학, 코딩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 그 연구 속도가 구글, 메타, 엔스로픽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추론 특화 5원 모델이 AI 능력의 다음 단계로 수학, 과학 추론 능력이 핵심임을 보여줬다. 오픈AI의 데이터 사용 논쟁이 계속됐다. GPT 훈련에 인터넷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소송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즈 작가들, 음악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AI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이 AI 산업 전체의 가장 큰 법적 논쟁이 됐다. 오픈AI가 콘텐츠 제작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방향이 무단 사용에서 유료 계약으로의 전환 시도였다. 오픈AI가 직면한 균열이 세 방향에서 왔다. 비영리 사명과 영리 사업의 충돌, 경쟁자들의 빠른 추격, 그리고 AI 안전 논쟁이었다. 세 방향의 균열이 오픈AI의 사명,
경쟁력,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동시에 도전받는다는 것이었다. 비영리 거버넌스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올트먼 해임 복귀 드라마가 비영리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다. 투자자와 직원들이 이사회보다 강했다. 영리 전환이 진행됐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비영리 사명이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투자자와 직원들이 이사회보다 강했다는 것이 비영리 거버넌스의 구조적 취약성이었다. 경쟁자들이 빠르게 따라왔다. 구글 제미나이가 일부 벤치마크에서 GPT-4를 앞섰다. 메타 라마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안전성에서 차별화됐다. AI 모델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오픈 AI의 선도적 지위가 도전받았다. 라마 오픈소스 공개가 오픈 AI의 독점적 지위를 가장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략이었다. 핵심 인력 이탈이 반복됐다. 일리아 수축해버가 퇴사하고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 SSI를 창업했다. 안전연구팀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떠났다. 안전보다 출시 속도를 우선한다는 비판이 떠난 인력들에게서 나왔다. 창업 정신의 수호자들이 떠나면서 오픈 AI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수축해버 퇴사가 안전과 속도 사이에서 속도를 선택한다는 신호로 읽혔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저작권 소송이 사업 위험이 됐다. 뉴욕타임즈가 수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AI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오픈 AI의 사업 모델이 흔들릴 수 있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훈련 비용이 폭등할 수 있었다. 뉴욕타임즈 소송이 AI 훈련 데이터 저작권 논쟁의 가장 중요한 사법 판단 사례가 됐다.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이 이어졌다. 머스크가 오픈 AI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 AI의 영리 전환과 마이크로소프트 종속이 창업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머스크 자신이 xAI를 운영하면서 경쟁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해충돌 비판이 있었다. 오픈 AI가 반소를 제기했다. 머스크 소송이 창업자 간의 AI 미래 비전 충돌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AI 안전 규제가 강화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 안전 행정명령을 내렸다. EU AI법이 통과됐다. 오픈 AI가 규제 당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피하려는 로비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AI 안전을 가장 많이 말하는 기업이 안전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역설이었다. AI 안전을 가장 많이 말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역설이 오픈 AI의 구조적 딜레마였다. 오픈 AI의 비용 구조가 막대했다. GPU 비용, 인력, 연구. 연간 수조 원의 운영 비용이 들었다. 수익이 성장했지만 비용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 흑자 전환 시점이 불확실했다.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구조였다.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완성되기까지 외부 자본에 의존해야 했다. 막대한 비용 구조가 외부 자본 의존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 지속 가능성 질문이었다. 오픈 AI와 애플의 시리 통합이 복잡한 관계를 만들었다. 애플이 시리의 챗GPT를 통합했다. 오픈 AI가 애플의 수억 대 기기에 탑재됐다. 동시에 애플이 자체 AI를 개발하면서 오픈 AI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이었다. 파트너이면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관계였다. 애플 시리 통합이 수억 기기 탑재이면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파트너십의 불안정성이었다. 2025년 오픈 AI는 세계 최고의 AI 연구 제품 기업이었다. 영리 전환이 진행됐다. GPT-5를 향한 연구가 계속됐다. AGI 도달 시점이 논쟁이었다. 비영리 사명과 영리 현실의 긴장이 계속됐다. 창업 10년이 안 된 기업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영리 전환과 AGI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오픈 AI의 가장 복잡한 현재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가치 스타트업이 됐을 때 원래 사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AGI 안전이 목적인 기업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요구하는 투자자와 공존했다. 두 목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가 올트먼 사태에서 드러났다. 비영리 사명과 영리 투자자 사이에서 올트먼 사태가 무엇이 우선인지를 현실로 드러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하다고 믿는 기술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안 하면 더 위험한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가 한다는 논리가 오픈 AI 존재의 근거였다. 그 논리가 AGI 시대에 맞는지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다. 위험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는 역설이 오픈 AI 존재의 정당화 논리였다. 오픈 AI의 미래를 결정할 질문이 세 가지였다. 첫째, 영리 전환 이후에도 AGI 안전이 오픈 AI의 핵심 우선순위로 유지되는가? 둘째, GPT 다음 세대 모델이 경쟁자들을 충분히 앞서서 AI 선도 기업 지위를 유지하는가? 셋째, 오픈 AI가 진정한 AGI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가? 세 질문이 AGI가 현실이 될 때 오픈 AI가 약속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오픈 AI가 이 시리즈에서 갖는 가장 독특한 위치가 있었다. 이 시리즈에서 모든 기업이 사업을 했다. 오픈 AI는 다른 것을 추가로 주장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을 책임감 있게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마케팅인지 진심인지가 오픈 AI를 다른 모든 기업과 구분하는 것이었다. 인류 미래를 책임진다는 주장이 마케팅인지 진심인지가 오픈 AI를 다른 기업과 구분하는 핵심이었다. 2015년 비영리로 창업했다. 10년이 지났다. 세계 최고 가치 AI 스타트업이 됐다. 챗GPT가 AI 시대를 열었다. AGI에 가장 가까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창업자의 일부가 떠났다. 안전연구팀 핵심 인력이 떠났다. 비영리 이사회가 무력화됐다. 10년의 여정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오픈 AI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이었다. 10년 만에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영리 AI 제국으로의 전환이 창업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방향을 설명할 때 했던 말이 있었다. 우리는 AGI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가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오픈 AI의 사명이었다. 그 사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에서 영리로, 연구에서 제품으로, 작은 팀에서 거대 기업으로 바뀌었다. 사명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졌다. 사명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 오픈 AI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다. 한국 기업들에게 오픈 AI가 AI 전환의 가장 직접적 외부 동력이었다. 코레일의 AI 전략, 삼성의 GPT 협력,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오픈 AI의 API가 한국 AI 산업의 기반이 됐다. 동시에 한국이 자체 AI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오픈 AI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AI 주권과 AI 활용의 균형이 한국 AI 정책의 핵심 질문이 됐다. AI 주권과 AI 활용의 균형이 코레일을 포함한 한국 공공기관들의 핵심 전략 과제가 됐다. 이 시리즈의 여정이 오픈 AI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확인했다. 스스로 가장 위험하다고 믿는 기술을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만들려 한다. 그 역설이 해결됐는지 해결 가능한지가 오픈 AI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였다. AGI가 현실이 될 때 오픈 AI의 이야기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 판단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 AGI가 현실이 될 때 오픈 AI의 이야기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된다는 것이 열린 결말이었다.